지난 6일 오전에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계류장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1호기가 국내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경납고를 나와 활주로 위를 달렸습니다. 이르면 이달 하순 첫 비행 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활주 시험은 주행 속도에 따라 시속 약 20노트에서 30노트로 주행하는 램프 주행과 30노트에서 60노트로 주행하는 저속 주행, 60노트에서 80노트로 주행하는 중속 주행, 80노트에서 120노트로 주행하는 고속 주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날 기자들 앞에서 시연된 것은 램프 주행 시험이었습니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고속 주행까지도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의 활주 시험을 계속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비행 성능 시험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즉 이륙할 수 있는 속도인 시속 130노트 이상으로 주행해 활주로를 박차고 창공을 처음으로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카이가 현장에서 개최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해당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최대 출력 수준까지 올려 엔진 점화 시험을 실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해당 엔진을 시제기들에 장착해 활주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첫 시험 비행은 7월 네 번째 주 즈음에 진행할 계획이며 시험동에서 진행 중인 각종 지상 시험들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를 뜻하는 KF-21 사업은 당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라는 연구 프로젝트명으로 시작됐습니다. KF-X 프로젝트는 2015년에서 2028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에서 2026년까지 8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체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체계 개발 사업에 성공하면 공대공 무장을 탑재하고 기본 비행 성능을 갖춘 KF-21 블럭원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40기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7천억 원을 들여 추가 무장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추가 무장시험을 마치면 공대공 능력은 물론이고 공대지 공격 능력까지 갖춘 KF-21 블럭2가 2028년에서 2032년 사이에 80기가 양산됩니다. 정부와 공군이 확정한 개발 청사진은 KF-21을 F-16 플러스급 4.5세대의 세미스텔스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4세대 전투기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미국의 F-16보다 높은 교전 능력 및 비행 성능을 구현하고 적의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피탐 능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군은 5.5세대 이상급으로 KF-21을 진화 개발하는 방안 검토를 최근 개시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이 KF-21을 기반으로 사실상 5.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세미 스텔스를 넘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고 무인 편대기와 합동작전을 펼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 개발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군이 연구 용역 결과 해당 개발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르면 2026년에서 2028년 이후 KF-21 블록3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KF-21의 기체 영상 및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동체를 다소 키운 한국형 차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KF-21은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에 매우 근접한 수준의 저피탐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개발 중이기 때문에 4.5세대라기보다 5세대기에 더 가까운 4.7세대 전투기라고 봐야 한다며 일부 도료와 소재 기술을 개선하고 일부 외장 장비를 내장한다면 5세대 플러스 알파급 이상으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KF-21은 체계 개발 사업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블록1의 전투기 몸체를 제작하기 위한 기반 기술은 확보되어 지난해 4월부터 시제기들이 연이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시제기 생산 물량은 총 8대이며 이 중 6대는 실제로 지상을 활주한 뒤 하늘을 날게 될 비행 시험용 시제기입니다. 나머지 2대는 시험 건물 내에서 실제 비행 상태와 유사한 하중 압력 등을 견디는지를 가늠하는 구조 시험 및 전기체 시험에 쓰이는 시제기입니다. 비행 시험용 시제기 중 1호기에서 5호기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완성되어 출고됐습니다. 마지막 6호기도 이번 주에 조립 막바지 공정인 외부 도장을 마쳐서 사실상 비행용 시제기 1호기에서 6호기가 모두 출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조시험 및 전기체 시험용 시제기 2대는 이미 제작되어 사천기진의 카이 구조시험동에서 각종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의 시험평가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의 2가지로 구분돼 실시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착수 직후 현재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체 일정의 62% 정도 진행됐으며 앞으로 블록1 사업 시한 완료까지 남은 4년여간 주로 시험평가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비행시험은 이달에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000여 소티가 이뤄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행시험은 공군 조종사 2명과
공군 예비역 파일럿 출신의 카이 시험 조종사 2명이 분담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이달 4번째 주에 개시될 첫 비행 시험입니다. 첫 비행의 주인공은 CJ 1호기입니다. 공군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약 30분에서 40분가량 하늘을 날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첫 시험 비행에 나선다는 것은 동체와 주요 장비를 비롯한 전투기 체계의 기본 성능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반 기술이 사실상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을 총괄 주관한 국방과 항연구소와 카이 등은 블록1의 기반 기술과 주요 인프라는 거의 다 완성해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블록2 사업도 무장 추가를 위한 국내외 협력사들과의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어 기존의 계획 일정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거진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국내외에서 급등한 물가 여파로 KF-21 사업도 원자재와 인건비 등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체계 개발 및 추후 양산 비용이 최대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업비가 크게 오르면 양산 대수가 줄어들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최종 비용이 확정될 예정인데 인상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협력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F-35 전투기도 최초 1호기를 제작할 때에는 양산 비용이 대당 1억 달러를 넘었으나 이후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해 10여 년에 걸쳐 생산 단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말해 비용 상승으로 인한 KF-21의 양산 물량 축소는 없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원활한 협력도 아직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KF-21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60%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 20%는 카이 등 국내 업체가 분담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 중 상당액을 연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와 방사청은 분담금 연체 문제를 풀기 위해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 중이며 잘 풀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6대의 비행용 시제기 중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약속했던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당국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세계 시장에 KF-21급 전투기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 2월에 프랑스로부터 라팔 42대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미국의 F-15EX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미국 재무부는 F-15 전투기 36대와 엔진과 통신장비 등 139억 달러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인도네시아가 F-35가 아닌 구형 F-15를 들여오기로 계약한다면 이는 미국 측이 기술 이전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한국방위사업청과 카이는 2026년에 완료될 한국과 KF-21 공동개발 사업과 이번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완제품 구매 추진은 별개라고 말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작년 11월에 분담금 비율을 20% 그대로 유지하되 약 30%는 돈이 아닌 현물로 내기로 하고 공동개발을 계속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체금 일부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연체금 상환을 위해 재무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사업이 실제로 완성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KF-21이 완성되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